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11월 2일입니다. 네, 아주 IB 투자를 매수를 좀 해봤고요. 한 차례 좀 아래쪽으로 하락을 줬다가 상승을 줬는데 다시 조금 떨어져서 떨어지는 자리에서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오전에 한 차례 하락을 줬다가 반등에 성공을 하고 행보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뭐 저점을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저는 일부 물량 좀 매수를 해 본 거고요. 상황을 보면서 아래쪽으로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 뭐 추가 매수를 할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IB 투자가 살짝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있고요. 살짝 121선을 부딪히면서 저항을 조금 받는 모습인데요. 자, 현재 3% 정도 수익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절반 정도 매도를 좀 걸어봤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아주 IB 투자 일단 절반 좀 매도가 됐고요. 나머지 물량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121선 저항을 받고 또 아래쪽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좀 움직임 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전 동시호가 매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아주 IB 투자는 장 막판까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동시호가에 살짝 개파락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요거는 매도해서 수익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개파락으로 조금 떨어졌네요. 한 0.6% 정도 떨어졌고요. 자, 아주 IB 투자는 수익권에서 전량 익절을 했고요. 물론 내일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내일 또 미 대선 결과가 나오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권에서 수익을 좀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아주 IB 투자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 매매 대응을 좀 해봤고요. 아주 IB 투자하고 남성이라는 종목을 좀 대응을 했는데 아주 IB 투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IB 투자는 지난주에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이제 도지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거래량이 더 터지는 강한 종목의 특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차후의 움직임을 관찰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매매한 거는 뭐 여러분들과 제가 공유한 매매 방법 중에는 없는 부분이고 뭐 이런 매매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또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굉장히 위험한 매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분봉상 굉장히 좋지 않은 자리죠. 이렇게 이제 어제 강하게 상승을 줬다가 지난주에 하락을 주고 오늘 한 차례 더 하락을 깊게 줬죠. 자,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매한다라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확실한 또 기준과 자기만의 매매 원칙이 있어야 대응이 좀 가능하겠죠. 저는 1차적으로 일단 매수를 좀 해본 거고, 뭐 아래쪽으로 더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할 생각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매수를 좀 한 상태였고요. 다행히 1차 매수 구간에서 반등을 좀 강하게 줘서 요 구간에서 제가 1차 매도하고 절반 물량 그리고 움직임 보다가 종가에 또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좀 챙겼는데
내일이 미 대선일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일단 전량 매도하고 수익을 좀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차후에도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할 종목이라고 보이고요. 자, 일봉상의 모습을 좀 보면 2차 파동 구간이라 제가 거래량 좀 덜 터진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매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물론 비중 조절을 통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구간도 오늘도 양봉을 뽑아주면서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거래량 확 줄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또 움직임을 보면서 매매할 자리가 있으면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남성이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이 종목은 손절을 좀 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런 윗꼬리 매물대를 돌파를 하질 못하고 거래대금 돌파가 일어나질 않아서 매매 대응을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관찰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어요. 출발부터가 좀 좋지를 않았죠. 자, 아래쪽으로 상승을 좀 줄려다가 아래쪽으로 한 차례 이 하락을 줬죠. 저는 여기서 이제 돌파 나올 때 보고 있다가 조정을 주질 않고 위로 바로 쳤어요. 그래서 매매 대응을 못 하는데 여기 아래쪽으로 이제 음봉을 그리면서 떨어지길래 제가 여기서 일부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등 줄 때 요 구간이 작지가 않았어요. 여기 한 2%, 2.4% 가까이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일부 물량 좀 매도를 하고 홀딩을 하고 있다가 요 자리 이제 이탈 나올 때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해서 얘는 이제 손절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토탈로는. 여기서 조금 수익을 챙겼지만 여기서 이제 손절한 물량이 훨씬 더 금액이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손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거래대금 실으면서 돌파가 나왔어도 이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얘는 시가갭 자체가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약한 종목이었기도 합니다만 돌파할 때는 그래도 매매해 볼 만했습니다. 어쨌든 원칙대로 매매 대응을 하고 손절을 하긴 했지만 기준대로 원칙대로 잘 매매를 했기 때문에 나쁜 매매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매매를 마쳤고요. 남성은 음봉으로 만들어지면서 거래대금이 더 터지긴 했지만 위치는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이제 차후에 매매 대응은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징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특징주는 사실 굉장히 눈치 보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듯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보였어요. 시장은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종목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움직임이 크지가 않고 서로 이제 좀 눈치를 보는 듯한 그래서 봉들이 다 작게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강한 종목은 사실 보이진 않았고 오늘 움직인 종목들은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일 때는 이 정치 테마주들이 강하게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윤석열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 윤석열 관련주 중에 덕성이라는 종목이 일단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자, 상한가에는 들어갔지만 정고점을 돌파를 하지를 못하는 매물대에 갇힌 상한가 봉이고 또 거래대금 또한 돌파가 일어나지 않은 모습이라 일단은 좋은 모습은 아니죠. 위치상으로. 예, 분봉상의 움직임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 내일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을 또 대응을 해야 될지 관찰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서현하고 서현탄 메탈이라는 종목이 원래 윤석열 관련주로는 대장주로 움직였던 놈들인데요. 자, 앞에서 한 차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이렇게 조정 이후에 다시금 살아나는 상한가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서현도 마찬가지로 덕성과 같은 모양이죠. 예, 매물대 안에 갇혀 있고 전고점 돌파가 일어나질 않고 거래대금 또한 돌파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자, 분봉상의 움직임도 서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하고요. 덕성과 마찬가지로 내일 움직임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현탑 메탈은 먼저 좀 상승이 나온 종목인데요. 자, 얘는 앞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또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고 단기간으로 봐도 여기서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부터 봐도 거의 7배 가까이 상승이 나온 부분이에요. 자, 지금 세력의 평단도 이쪽에서의 2차 매집 구간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아래쪽에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급락을 시키고 매도를 해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급락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3차 파동 구간에서는 수익 날 확률보다 손실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매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서현과 덕성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을 할 자리가 있는지 관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로 형지 엘리트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은 매물대들을 다 돌파를 해내는 깔끔한 상한가봉이 좀 만들어졌어요. 모양이 괜찮죠? 그런데 거래 대금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대략 300억 정도밖에 터지질 않았고, 이런 앞에 횡보 구간에서 만들어졌던 매물대 거래 대금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자, 캔들상의 모양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양이지만 거래 대금 부분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분봉상의 움직임도 장 막판에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그렇지만 차트 모양도 괜찮고 매물대들을 다 벗겨내는 돌파봉이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을 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재명 씨 관련해서 대장주는 원래 에이텍하고 에이텍 TN입니다. 자, 에이텍 TN하고 에이텍을 보면 에이텍도 앞에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고 조정 구간에서 살짝 반등이 나왔어요. 자, 에이텍 TN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기 때문에 에이텍과 에이텍 TN은 지금 구간에서 사실 대응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형지 엘리트를 내일 움직임을 좀 관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 이낙연 관련주로 국영 GNM이라는 종목이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자, 이 종목도 단기간에 이쪽에서 한 차례 파동을 크게 준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여기서 또 3파동 구간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국영 GNM도 지금 구간은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매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여기서는 그냥 움직임을 관찰하는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으로 움직였던 종목은 남선 알루미늄이죠. 이 종목도 큰 상승 파동을 한 차례 마치고 조정 구간으로 좀 들어간 모습이고요. 현재는 급락을 해서 아래쪽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그래도 이 종목 또한 유심히 좀 관찰을 해야 됩니다. 미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의 대선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징주는 이 정도 살펴보도록 하고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아주 양호한 모습으로 그래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여기 이렇게 음봉으로 죽었던 자리를 적산병으로 다 회복을 해주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종가 저가의 캔들로 여기 무너진 저점 라인 거기를 회복해 주면서 그 근방까지 왔었습니다. 자, 오늘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이 무너진 음봉을 다시 한번 감싸 안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양호한 모습으로 좀 보여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단기 이평선인 5일선을 회복해주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코스피 시장도 아주 양호한 모습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이탈시키질 않고 잘 지켜주는 모습의 양봉 캔들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수급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겠다라는 의지가 보인 캔들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아주 양호한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크게 장대 음봉으로 죽었던 이 음봉의 캔들을 절반 이상 잡아먹는 캔들이 만들어졌죠. 물론 3분의 2 이상 회복을 해줬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이었겠지만 이 정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일 한 차례 더 양봉의 캔들로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렇지만 내일이 미 대선일이고 시장이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 대선의 결과가 두 후보 중에 누가 됐던지 간에 아마 혼란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가 어느 정도 마감된 시점에서 자신이 승리할 거로 예상이 된다면 일찌감치 조기 승리 선언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그렇게 크지 않은 표 차이로
바이든 후보의 승리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에 불복할 것이라는 거를 미리 좀 저변을 까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불복 선언을 하게 된다면 또 한 번 미국은 소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요. 아마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어느 정도 좀 시장을 계속 쉬어가는 관점에서 관망을 했고요. 대선이 마감되고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시장의 추이를 좀 살펴보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부분을 확인한 이후에 시장을 좀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 지난 주말에 영국 같은 경우도 재봉쇄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2일인가요? 3일서부터인가? 시작을 해서 12월 초까지 한 달 정도 되는 기간을 또 봉쇄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유럽의 경제 대국인 경제 1, 2, 3위의 국가들이 전부 다 다시금 재봉쇄에 들어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증시에 굉장히 하락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시장은 크게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불안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많은 물량을 보유를 하거나 투자금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겠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잡는 모습을 확실히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미 대선이 어떻게 결과가 날지 저도 궁금하고요. 내일 시장을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